자, 이제 여러분들이 원의 성질이다. 여태까지 3학년 2학기 내용의 개념을 쭉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 대단원이 되는데 지금쯤 되면 공부가 조금 느슨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3학년은 특히나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특히 2학기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학제 편제상 이게 이제 편성이 조금 바뀌거나 과정이 조금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되겠지만 대신에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조금 시간이 여유롭게 많이 남죠. 해서 자칫하다 잘못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가 이어서 나오게 되고 시험 범위에 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가 좀 소홀하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마지막 역전 찬스는 항상 그럴 때 만들어진답니다. 끝까지 완강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탄탄히 키워갈 수 있도록 하고요. 선생님과 오늘 함께 원의 성질에 관련된 그 첫 번째 시간 꼼꼼한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배울 그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키워드 그 첫 번째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았던 겁니다. 중심각하고 호하고 현이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중심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등장을 하죠. 원에서 두 개의 반지름이 이루어내는 각. 그것을 이제 부채꼴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그 중심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호도 이야기하고 현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심각과 그 크기와 또 호와 현의 길이 사이에서의 관계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어서 그러한 현이 원에서 갖는 원의 중심에서 그 원 위에 있는 현으로 수선을 긋게 되면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지. 자, 문제 이제 내용에서 보다시피 수직 2등분선이라고 하니까 수선이 이 현을 2등분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현의 2등분선이 갖는 수직 2등분선이 갖는 그 특징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는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현의 길이를 이제 어떤 식으로 유추해 나가는데 수직 2등분선이 됐기 때문에 현의 길이를 2배를 해서 찾는다던가 라고 하는 결국 원에서 갖는 중심각 호현으로 이어서 현의 길이에 관련된 또는 현이 갖는 그러한 특징 이런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중심각의 크기와 호현의 길이에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이 그 가장 큰 내용이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라고 얘기하니까 원 하나를 큼지막하게 그려놓고 나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원을 그렸어요. 자, 이러한 원이라고 하는 것의 그 뜻서부터 살펴보면 평면 위에 하나의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쫙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으면 초등학교 3학년들도 알고 있는 원의 뜻, 하나의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지는 점들을 쫙 모아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동그라미라고 읽을 것이 아니라 원이라고 읽어야 되며 그 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등장한 건 여러분들이 배웠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두 개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원의 일부 부분으로 둘러싸이는 이러한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채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부채꼴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어요? 옳지. 중등 1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두 개의 반지름이 벌려져 있는 요만큼 각의 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심각. 그리고 그 중심각에 의해서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원의 일부 부분, 즉 원 위에 있는 두 개의 점 A와 B를 정해서 그 두 개의 점을 잇는 원의 일부 부분, 요것을 어떻게 읽냐면 호라고 읽어내며 이것을 수학 기호로 쓸 때 호 AB, 참 기호도 간단하죠. 선분하고 달리 조금 구부러져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 AB라고 읽어냅니다. 여기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무엇을 배웠냐면 다음과 같이 점 A와 B, 원 위에 있는 점 A와 B를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시킨 이것을 다음과 같이 활 모양처럼 생긴 이러한 활골의 활 시위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활 시위 현자를 써서 이름하여 얘는 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현 AB, 선분 AB라고 읽어주면 돼요. 현 AB. 자, 그래서 이제 현이 무엇이다? 또 부채꼴이 무엇이다? 호가 무엇이다? 중심각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였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길이에 관련된 중심각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건데, 자,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크기가 같은 두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는 각각 같더라. 자, 여기서 선생님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지게끔 다음과 같이 요렇게 두 부채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처럼 만들어진 그 부채꼴의 나머지 점들을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곡직각이었으니까 당연히 크기가 같아질 것이고, 첫 번째 내용이에요. 크기가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 중심 한 개의 원이나 합동인 두 개의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들을 갖게 만드냐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호의 길이를 갖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호의 길이를 갖게 만들더라, 그 얘기예요. 누구와 누구? 옳지. 여기에 나와 있는 호 AB와 호 CD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중심각의 크기에 의해서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현 CD와 현 AB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그 얘기예요. 뭐랑 뭐랑 같아진다? 더 나아가서 현 AB의 길이하고 현 CD의 길이 또한 같아집니다. 한 개의 원이나 합동인 두 원에서 현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유는 두 개의 삼각형 OCD와 OAB를 살펴보게 되면 원의 반지름으로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가의 크기가 중심각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SAS 합동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현의 길이가 어떻게 되더라? 같아지더라 라는 거죠. 됐나요? 어렵지 않죠? 중심각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아지고 호의 길이도 같아지는구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것을 뒤집어서 두 번째 내용. 반대로 만약에 합동인 두 개의 원이나 아니면 한 원에 대해서 어떤 호를 발생시킨 호 AB와 호 CD의 길이가 같아지거나 또는 같거나 아니면 현 AB와 현 CD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무엇이 같아짐을 의미한다? 옳지. 한 개의 원이나 합동인 두 원의 그 부채꼴 및 또 활꼴에 해당하는 그 현의 길이 및 호에 대해서 그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무슨 각의 크기?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 그 얘기예요. 주의해야 될 것 중 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한 개의 원 내지는 똑같이 생긴 합동인 두 개의 원에서만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 개의 원에 대한 내용으로 그림을 하나 딱 그려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주의해서 살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1학년 과정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간 내용인데 하나 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세 번째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원 하나를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싹 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 원의 중심을 O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부채꼴에 해당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런 각으로 이렇게 하나 표시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건 똑같은 각의 크기를 한 개의 원이나 합동인 두 원에서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면 호의 길이나 현의 길이나 호의 길이, 현의 길이 같아지는데 이때 중심각이 두 배로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중심각을 두 배로 늘려놓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죠. 중심각을 두 배로 싹 이렇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각 크기와 다음에 나와 있는 요 각은 중심각이 두 배로 늘어난 각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A, B, 그 다음에 C, D 라고 한다면 이때 중심각 크기의 정비례하는 요소는 중심각 크기의 세 번째 내용이죠. 중심각 크기의 정비례,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요소는 무엇과 무엇이 정비례한다? 호의 길이하고요. 즉 호의 길이는 몇 배? 호의 길이는 이 각과 이 각이었을 때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호의 길이는 요 각과 요 각이 각각 같은 각이니까 그래서 두 배. 해서 호의 길이는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 그래서 정비례하는 요소는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뭐 참고로 부채꼴의 넓이 또한 정비례하는 요소다라고 하는 걸 정리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하고
오늘 선생님이 힘이 넘쳐나네. 현 AB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현 CD의 길이를 중심각이 2배가 되었다고 해서 현의 길이는 2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정비례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2배가 되려면 이 길이, 현의 길이 같다라고 했죠. 얘하고 얘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또 요 중심각에 해당하는 현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2배가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더해서 2배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짧은 길이에 해당하는 CD가 AB의 2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때 현, 중심각, 호의 길이 요 내용이 문제 속에 등장했을 때 중심각 크기가 같으면 한 개의 원인 합동인 원에서 중심각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고 현의 길이도 같지만 중심각 크기의 정비례하는 요소에서 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빠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정작 정비례하는 요소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부채꼴의 넓이인 것이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인 것이고 이것은 이제 중심각 크기에 의해서 정비례하는 요소가 된다.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제 개념 교환 속에 같이 정리를 해놓았던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꺼번에 정리가 잘 되었나요? 그럼 요걸 가지고 간단한 확인 문제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